요즘 AI는 좀 조용해진 것 같고 시장의 관심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종목인 서클이 크게 올랐고 코인베이스랑 몇몇 은행주들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저도 CRCL을 매수했는데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FMC가 있었죠. 금리는 동결했고 파월 의장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연준 인사들이 올해 금리와 경기 전망에 대해 확신해서 말한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입니다. 어떤 의원은 점도표 찍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에게 정답을 찾으려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들도 우리랑 다를 바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장 보러 가는 우리가 경제를 더 잘 체감할 거라고요. 장을 보러 가지도 않고 데이터만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발표했을 때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준 얘기에서 해답을 찾는 것도 아니지만 증시가 오르면 좋은 이야기만 골라 듣고 증시가 내리면 이 단어, 저 문장 탓을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증권사 전망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월 이후 11개 증권사가 관세 문제로 지수 전망을 낮췄다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니 8곳은 다시 올리고 3곳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FMC, 올해 금리 동결 예상자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전망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였죠. 관세 때문인데, 우리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테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아직은 별거 없는데 하나가 뜨면 기업 분석하면서 똥주도 황금주로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클이 주가 상승만으로 황금주가 된 것 같아요. 멤버십에서도 매수했었고요. 잡주, 똥주도 매물대가 있어서 그 매물대에서 매수 진행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커졌죠. 작년 순이익이 1억 6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고평가됐다고 품위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버블이 끼면서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면 잡주가 됩니다. 서클 순수익의 절반은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고 있고요. 수요일에도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이 컸죠. 스테이블 코인 하면 지금은 살 게 별로 없으니 상장된 서클에 관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종 은행과 메타도 자기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만들게 되면 점유율은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살 게 없으니 서클 쪽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주식을 몇 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텔라덕이나 SMCI처럼 자칫하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주식에서는 테마주나 버블이 많이 껴서 상승한 종목은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주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영원히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미국 정부와 연결된 게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라서 사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문제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약속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지폐 안 쓰고 카드만 오래 쓰지 않으셨나요? 저도 오래됐는데 가끔 지폐 보면 어색할 정도니까요. 그냥 카드 쓰면 되는데 굳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써야 한다면 더 귀찮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Buy First, Pay Later 기억나세요? 선구매하고 후결제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크레딧 카드 쓰면 먼저 사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쓰냐 했었거든요. 저소득층이 쓰게 되지 잘 안 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쓰게 되면 돈을 다시 걷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결국 반짝하고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은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요. 옛날 싸이월드 기억하세요? 싸이월드에서 뭔가 사려면 무조건 도토리를 써서 써야 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물건 사려면 무조건 인스타 코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써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찮으니까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서 자산 노출이 적고 미국에서 편하게 쓸 수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쓸 돈을 미리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넣어놓기 때문에 매출로 잡혀서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요. 크레딧 카드 써도 되지만 스타벅스에 20불, 40불 넣어 놓잖아요. 20달러 중 18달러 쓰고 2달러 남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죠. 스타벅스는 커피 안 팔고도 2달러의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달러 남았으니 또 충전해서 쓰기도 하고요. 기업은 소비자의 돈을 묶어두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이득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스타에서 무조건 인스타 코인만 받는다. 바꿔서 써라 하면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 때문에 기업에게 그런 권한을 줘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전혀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니 이슈가 되는 거고, 아직은 시작 구간이라서 잠재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시작하면 처음부터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썼다가 안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은 Buy First, Pay Later 때랑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서클. 멤버십에서는 잡주 운용 방식으로 매물대에서 매수해 수익했는데요. 이제 220 넘으면 280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계속 추적하며 봐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텔라덕이나 SMCI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기업 분석보다는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왜 그런 건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에는 원리가 있으니까요. 지난주 영상에서 소비재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비재주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요. 증시 폭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일부 설명해 드렸습니다. 맥도날드도 이야기했는데 하락 나왔고 소매 판매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종목들이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나 오르는 종목만 보면서 투자하면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특정 테마에 쏠리기보다 시장 전반 흐름과 소비 심리를 함께 살피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를 이해하려면 지수 흐름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수 추세로 투자 심리를 파악하고 그 심리로 경제 상황 해석에도 쓰이니까요.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는 익절 매물이 나오고 인버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듯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곧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텐데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 눌림이 나옵니다. 미리 알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골든 크로스 후 5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건데요. 5,800 부근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계속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곧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수처럼 51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 300 부근을 물량을 조금 더 늘리는 자리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매수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너지면 잠깐 매수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125 구간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팔란티어 매수하실 분들은 135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팔란티어는 갈 때 가야 하는 종목이라 눌림 나오면 빠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705, 710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매수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아직 매수 구간이 아니니까요. 매수 구간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템은 저항에 와 있습니다. 올라오면 이 자리까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메타와 비슷한 상황이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73부근, 그 다음 80부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40, 145 구간까지 그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넘어가도 한번 눌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눌림 나오면 매수 대응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입니다. 멤버십에서는 140, 160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됐고요. 개인별로는 180 부근에서 매도도 되었습니다. 180 부근에 두꺼운 저항이 있고 매물대는 165가 아직 유효하니 상황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타입니다. 소비주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물대는 44, 45 부근에 있습니다. 접근하실 때는 물을 한번 타는 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MD는 130 부근의 저항이 있습니다. 만약 추가 상승하면 135 부근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위로는 상승이 어려워 보이고요. 제한적인 눌림으로 물량을 소화해야 상승이 가능하니 단기적으로는 횡보 구간이 예상이 되고요. 횡보 중 나오는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고 박스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은 횡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 움직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IONQ는 32달러를 꼭 지켜야 합니다. 3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횡보나 하락 전환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리게티는 IONQ와 차트가 똑같습니다. 9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SOXX는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 240까지 열릴 수 있고요. 아직 매물대는 210 부근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원리와 정의를 잘 이해해서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주인데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초보자분들이 또 초보자분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잡주로만 가득한 포트폴리오도 많이 보이고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주식을 해야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주식은 쉽다는 겁니다. 멤버십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뭔가를 하는 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주식판 뉴스도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주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쉽습니다. 쉽게 하려는 과정이 어렵지 주식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으로 주식을 보는 제 시각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